자, 스토리 172쪽 우리 성석재 투명인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인간하고 수평전 해설할 거고요. 다음 주까지 숙제는 10회 해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석재라는 작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석재 소설만의 특징이 있어요. 사건의 어떤 결과가 하나가 제시가 돼요. 예를 들면요. 그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 같은 경우는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황만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추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도 그렇잖아. 만수라는 인물의 삶을 이야기할 건데 그 주변 인물들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수를 판단할 수 있게 하죠. 황만근도 마찬가지. 황만근이 실종을 통해서 걔가 실종이 됐으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평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독자로 하여금 황만근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판단을 하게 하는데요. 얘도 또 비슷해. 여기 만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예찬해요? 아니지. 오히려 무시하지. 이 여동생 봐. 그리고 그 여동생 남편 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제목도 투명인간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로 보는 거야. 그치? 지금 얘네들의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다들 가만히야. 가만히 있어 답답하게 좀 생색 좀 내지. 그런데 뭔가 타인에게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주변 인물이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그걸 모를 때 오히려 우리 독자들은 주변 인물과 대비를 이루면서 그 사람의 타인을 향한 배려심이 조금 더 강조가 되죠. 성석재 소설이 좀 그런 식의 서술로 돼 있어요. 역추리적 구성으로 돼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성석재 소설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거꾸로 추리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요 내용이 크게 소설을 공부할 때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읽은 부분이 똑같이는 안 나와요. 항상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이 길다 보니까 전문을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줄거리와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그 소설이 나왔을 때 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봐봐라. 문제 유형 잠깐만 볼게요. 이제 여기도 보면 38번에 3점짜리 문제가 보기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의 전체적인 특징과 관련된 문제죠. 그 주인공의 희생적인 태도, 제목도 투명인간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소설을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줄거리와 그 소설에서 중요한 특징적인 점 그걸 딱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전체적인 줄거리만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사실 이 앞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할아버지가 지식인이었는데요.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지식인인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 박살났겠지? 망했어. 그리고 가정을 돌볼 여력이 있었을까? 없었어. 그러면 아빠는 할아버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아빠 원망해. 근데 얘는 뭔가 이런 뭐 이렇게 명분 같은 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서 가정이 몰락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원망하면서 얘는 공부하는 거 싫어해. 머리에 든 사상 자체를 싫어해요. 얘는 그냥 농민으로 살아요. 농군으로. 자,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좀 약간 가정폭력 조금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째 아들 백수 얘는요 완벽합니다. 영리해, 착해. 이름이 백수야. 삼남 삼녀인데요. 남자들은 돌림잘 써요. 백수, 만수, 석수예요. 네. 그런데 영리하고 착한 첫째 아들, 책임감도 강하고 해요. 그래서 얘가요 이제 군인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요. 왜냐면 거기 월급 조금 더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맞춰볼래 얘들아? 팀킬. 아니 이 베트남전에서 가장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었죠. 총알. 아니 고엽제 문제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사춘제.
그게 뭐냐면 그 고엽제 문제가 뭐냐면 베트공들이 그 베트남 밀림 속에 숨어가지고 자꾸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 밀림을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을 죽이는 살충제를 써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잖아. 옛날에 그 고엽제가 얼마나 독한지. 나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는 그런 약이었던 거야. 너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알죠? 옛날에 네. 그런 거야. 그거보다 독성 더 심해.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처음에는 헬리콥터가 뿌렸는데 헬리콥터가 뿌리면 군데군데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걸 메고 가가지고 그렇게 뿌렸대요. 이거 이렇게 농약 뿌리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암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거야 얘가. 그런데 고엽제 부작용으로 고엽제로 인해 고엽제 때문에 사망했어. 그럼 얘들아 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고엽제가 심한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면 이 아빠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군대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전쟁에 나갔다가 병으로 죽었다 이건 너무 그러니까 명분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집안을 지탱하던 이 첫째 장남의 죽음으로부터 이 가족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슬퍼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을 받쳐야 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만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어쨌든 얘는 이렇게 집안에 똑똑하고 착하고 했던 이 백수가 결국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딸인 금이 얘가 좀 못마땅해. 왜냐면 믿음직스럽진 않아. 막 이렇게 그 오빠처럼 이렇게 막 든든한 집안의 기둥 그런 감은 아니었던 거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우둔해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찌감치 저기 집을 나가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근데 얘를 데리고 가. 근데 둘이 같이 살다가 또 요즘에 그때 또 핫하던 한참 연탄가스 문제가 있었죠. 또 연탄가스 중독이 됩니다. 근데 너네 그거 아니? 연탄가스 그 중독이 되면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고압 산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금이는 치료를 받는데 얘는 그 치료를 못 받았어. 연탄가스 사고 당했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죽지는 않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여기서 병원에 계속 있게 되죠. 그럼 얘 병간호를 누가 해? 금이. 아니요? 만수가 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새끼 쓰레기 새끼 하나 있어요. 이 쓰레기 새끼가 애 새끼를 싸주려고 도망을 갔어요. 석수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 딸이 아니에요. 네, 석수의 딸이 있어요. 주민이. 그런데 이 석수의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딸을 얘가 혼자 키우는 거야. 얘 도망갔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 도망갔어. 그 엄마는 누구예요? 몰라. 도망갔어. 없어 이 새끼. 나쁜 새끼. 그리고 이제 만수는 이제 진주가 얘를 좋아하죠. 지금 여기 나온 이 진주는 만수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석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또 책임지고 있고요. 아, 우리 또 여기 오키 막내 동생 오키하고 그 오키 남편이 있죠. 이 새끼들이 또 얘가 결국에는 지가 평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래서 집안 뒷바라지 다 해요. 그런다가 얘 만수가 또 그래도 막내 동생은 좀 잘 시집 보내고 싶은 거야. 얘가 얘 시집 보내는 돈도 다 마련해줬지. 그 다음에 결국에 식당도 차려줬지. 식당 차려줬잖아. 얘 돈으로 차려준 거잖아. 지금 여기 나오잖아. 적금 통장 깨가지고 차려줬다고. 그죠? 다 식당까지 다 해줬죠. 그런데도 계속 지금 또 얘 여자 소개해줘가지고 주방에서 일하게 해가지고 좀 발전시켜주는데 왜 계속 일 안 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또 난리치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고마움을 모르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막내 동생 뒷바라지 하죠. 얘 지금 책임지고 있죠. 병원비 다 되고 있죠. 얘 딸도 책임지고 있죠. 자, 우리 만수 어떤 인물입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의 대표주자지. 완전 희생의 대명사. 그쵸? 근데 얘가 만수가요. 그때 그 만수의 스케줄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새벽에 몇 시에라서 처음에는 뭐 신문 돌리고 우유를 돌리나? 그래서 막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무슨 목욕탕 청소를 하고 저녁 때 목욕탕 청소를 하겠다. 밤에.
그 다음에 또 점심 때는요, 점심시간을 아껴가지고 점심 비용을 뭐 몇천 원 이상 써본 적이 없대. 자기를 위해서 돈을 한 번 써본 적이 없대. 그런 다음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중간에 이렇게 배달 같은 거 해주잖아요. 점심시간에 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몇 잠, 2~3시간씩 자가면서 돈을 막 벌어. 근데 그 돈으로 다 이렇게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고, 빚도 여기 지금 공장에서 이제 나중에 빚더미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빚도 다 갚아가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그런 만수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투명인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명인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투명인간은요, 안 보이는 존재.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존재. 두 번째,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내면이 그냥 투명할 수도 있죠. 내면이 투명한 존재. 이렇게 따지면요, 보이지 않는 존재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만수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가족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죠. 힘들게 고생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있는 듯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삶을 투명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가식이 없는 거죠. 겉으로 걸친 가식이 없고 내면이 투명해. 그러니까 순수한, 우직한 존재. 이것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명인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수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 이 백수의 죽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이 만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변 인물들의 서술을 통해서 또 만수를 드러내죠. 그래서 성석재 소설의 특징은 주변 인물들의 서술을 통해 그 등장인물의 됨됨이를 드러낸다는 게 성석재 소설의 특징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만수 씨는 명절을 앞두고 업자들에게서 들어오는 구두표 같은 상품권은 사양하다 못해 받아서는 자신은 가지지 않고 구두 많이 다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눠줬다. 평소에 사람 하나하나를 잘 지켜보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자, 만수의 평소 성격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성격이죠. 주변 인물을 잘 관찰했기 때문에 구두가 얼마나 잘하는지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배려 적으시고요. 구내식당 아줌마들이나 여직원들 사이에서 만수 씨는 노총각에 사람 좋고 하니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공장 전체 인원 600명 중 여자는 30명도 안 되는데 그중 3분의 1이 구내식당에 있었다. 그런데 어떤 때부터인가 여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났다. 만수 씨와 내가 전부터 사귀던 사이고 돌 사이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를 만수 씨가 키우고 있다는 시기였다. 내가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아기를 버리고 떠나갔다가 그 남자한테 실증이 나자 다시 만수 씨에게 빌부터 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아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소문은 온 공장 안에서 기정사실이 되었다. 여자들 모두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여기만 주시면 되지. 여자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내 칫솔에 새똥이 묻어있기도 하고 면도날이 내가 조리를 담당한 냄비 속에 들어있기도 했다. 너무 무섭죠? 그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만수 씨를 찾아갔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많이 괴로우실 걸 잘 압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더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떨까요?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저 사는 동네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합니다. 거기를 좀 도와주세요. 월급은 지금보다 많이 드리라 할게요. 부탁합니다. 아우 착하죠. 그죠? 만수 씨는 그렇게 말했다.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만수 씨를 좋아했다. 만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자, 지금 이 여자들의 질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동생의 분식집에 취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누구의 서술로 돼 있어? 나가 누구야? 그렇지, 진주죠. 자, 이 만수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 진수 씨의 서술. 자, 진수가 바라본 만수. 진수의 서술로 만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다. 그리고 착하죠. 말투도 순박하죠. 그리고 진주가 만수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고요. 오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방을 맡기라고 했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 오빠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누구의 서술이에요? 네, 이제 오키가 바라본 만수. 나쁜 년. 튀김 어묵 떡볶이 같은 아이들 주전부리 음식 파는 가게 크기라는 게
어른 3사람만 서 있어도 꽉 차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들이라는 것인가? 자, 처음에 어떤 여자를 한번 여기서 이대보게 해라 했을 때 반겼어? 안 반겼어? 안 반겼어요. 칼과 도마 싱크대는 여자들한테는 양보할 수 없는 고유 영역 같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물러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떡볶이나 어묵에 무슨 솜씨를 부릴 일 있는가? 어린 학생들 코 묻은 돈 받아서 월급을 주고 월세 내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오빠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적금 통장을 꺼내놓았다. 적금 통장 하트하세요, 여러분. 만수의 희생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적금 통장이죠. 그동안 나온 월급을 모은 것이라며 건물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가게를 키워가자고 제대로 된 식당을 해보자고 했다. 이제까지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고 그다지 고맙지도 않았다. 요런 싸가지 요거 요런 여동생 밥맛이죠, 그죠? 근데 집안에서 만수의 위치가 그래요. 별로 그렇게 뭘 해도 탐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너무 사람이 착하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착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가족들 사이에도 약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도 이게 커 왔을 때부터 집안 대대로 지금 만수를 다들 무시했었기 때문에 여동생도 그 태도가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작 얘기나 해주던가 왜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줄거리.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의 음식 솜씨 덕분에 새로 차린 기사식당은 자리를 잡는다. 처음에 분식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식당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투 있었죠. 코 묻은 돈 해가지고 먹는데 솜씨가 무슨 소용이야? 했었죠. 근데 이 여자가 오니까 그 솜씨 때문에 우리 이 기사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IMF 이후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하면서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원래 공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잖아. 만수 얘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투쟁을 하면 노동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 투쟁을. 왜냐면 거기서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투쟁에 같이 도와주면 만수를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여기 식당 자리가 비겠죠. 주방 자리가 비겠지. 그러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야. 이 여동생 남편 요놈도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가 강모식갱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여기 남편. 얘가 3번째 서술자죠. 이 새끼도 똑같아요. 3번째 서술. 아니 형님, 다니던 회사가 형님이 게으르고 일 안 해서 망한 겁니까? 망해도 그렇지 자본가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놈들이 형님네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갔겠냐고요. 지금도 홍콩 하와이 해변 같은 데 가서 빼돌리는 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처남이 착하다는 건 인정한다. 성실하기도 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같이 해야 할 일은 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싸울 일은 싸워서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또 싸울 때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서 싸워야지 제 편, 제 식구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건 나부터 용납할 수 없었다. 그냥 놔두니까 처남은 계속 주저주저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 어릴 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때를 생각해봐.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내 팔자가 그런 걸 뭐 아우 착해 빠졌지 얘들아. 또 원망해서 뭐해.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부도 내고 싶어 부도 내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보통 사람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네. 거기 줄 치세요. 가난해도 소박하게 보통 사람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만수의 인생관이에요. 근데 이 싸가지 보세요. 제부 싸가지 보세요.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었다. 나부터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와. 엄청 이기적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성석재 소설에서요. 이 주인공이 약간은 우직하고 조금은 모자란 듯이 착해. 너무 착해 빠진 거야. 그런데 이 주인공과 대비되는 이기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서술을 하는데 인물들이 전부 이기적인 거야. 그러면 주인공의 착함이 우리 독자가 느끼기에는 또 독보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직하고 순수한 인물과 대비되는 이런 이기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항상 주변에 있더라는 거. 지금 저 주방에 있는 아줌마하고는 무슨 사이인 겁니까? 진주씨?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어. 투쟁. 뭐 때문에 투쟁하는데요? 누굴 상대로요? 우리가 공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보면 사장님이 투자자를 데리고 돌아오실 거야. 그러면 회사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단에게 빚도 갚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희망이 있어. 희망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런데 수민이 엄마가 저 아줌마하고 앞으로 어쩔 거냐고 계속 그러는데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지금처럼 일이 있으면 투쟁 현상에 가서 밥도 해주고 옛날 회사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같이 가고 끝나면 여기 와서 바쁠 때 음식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하면 되지. 우리 식당 하루 24시간 돌아간답니다.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일했다 말했다 하고 월급은 사장보다 더 챙겨가고 누구는 하루 24시간 꼬박 일하고 있는데 수민이 엄마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다고 형님이 돈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집도 그렇지요. 애들 크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집도 옮겨야 되고 하는데 돈생이 되는 기사식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형님이 통장에 다 집어넣고 꼭 움켜쥐고 있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 재료비, 인건비, 월세 제하고 나서 또 우리 공장에서 같이 투쟁하는 식구들 먹고 자고 각자 가족이 있으니까 최소한 앞가림은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썼지. 우리 공장 때문에 소송도 걸려있고 거기도 돈이 엄청 들어가서 말이지. 내가 뭘 쥐고 있겠어. 내가 장부에 다 기록해놨어.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이들이 좁아터진 집안에서 열대야가 기상 관측 아래 신기록을 내고 있는 한여름에 온몸에 땀띠가 잠도 못 자고 울고 아내는 손이 불어 터지도록 설거지하고 이래서 번 돈을 엉뚱한 데에 쳐넣어왔다는 말이었다. 애초에 누구 돈이에요? 만수 돈입니다, 여러분. 만수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생각만 하는 거지. 교육 때문에 집 이사를 옮겨야 된다. 이게 본인 사정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네. 주민이 엄마가 누구예요? 여기. 애가. 진짜. 와. 우리 씨 혹시 그 감정이 좀 결여되어 있는 건 알죠? 애가 둘 있어요. 수민이도 있고 수연이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여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밑글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진주가 느끼는 만수에 대한 호감은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문에 써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만수의 노력에도 진주에 대한 공장 사람들의 오해는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만수는 공장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수의 여동생의 남편은 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의 불공평함을 문제로 삼고 있죠. 만수의 여동생은 불성실함 때문에 진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 틀렸죠. 불성실하지도 않고요. 진주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꼭 필요한 인물로. 그죠? 처음에는 싫었지. 왜냐하면 가게도 좁아 터졌는데 뭘 사람을 또 써. 이렇게. 근데 이 여자 때문에 잘 되니까 자기가 일을 하기 싫으니까 부려먹고 싶은 거죠. 그 다음 기역부터 미음. 이거 적절한 거 기역.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는 나의 묻어남을 드러낸다. 아니죠. 이거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질투와 괴롭힘으로 인해 한계점에 이르다. 이게 정답이지. 그죠? 그 다음에 상대가 제시한 대안이 나가 내심 바라고 있던 내용이다. 아니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요. 이상적인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상대에 대해 빈정거리는 나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죠. 그건 내 알바가 아니었다. 이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안타깝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BC. 이거 적절한 건 몇 번이에요? 5번. 그렇죠. B와 C에서 관련된 갈등은 특정 인물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 진주를 옹호하는 만수의 태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명인간은 선량한 주인공이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 소설이다. 특히 주인공은 가족과 동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다 결국 투명인간이 된다.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 대신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한다. 주변 사람들의 여러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A에서 상품권을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 선량한 성품 확인했고요. 적금 통장을 통해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 아니요.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D의 돈의 사용처를 통해 주변인들을 위한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는 주인공의 면모 맞고요. AB에서 주인공을 지칭하는 표를 통해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39번에서 42번은 숙향전인데요. 여러분 선녀가 인간으로 환생하면 선생님이 무슨 모티프라고 했죠? 적강 모티프예요. 적강 모티프. 여기 숙향하고 이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숙향하고 이선이 원래 천상계에서 사랑하던 인물이었는데 둘이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숙향은 계속 고생하는데 이선은 고생 안 해요, 여러분. 불쌍하죠? 네, 남자라서 고생 안 해. 그래서 숙향은 뒤지게 고생을 하죠. 예. 이거 남녀 차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렇게 계속 나중에 꿈에서 막 선녀가 나타나서 미리 고비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네, 쭉 읽고 풀어서 여러분 요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회도 푸시고요. 8회는 시간 날 때 나머지 끝까지 마무리 좀 해보세요. 네. 제발 좀.